안녕하세요. 에픽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노용준 원장입니다. 보통 코 수술을 하면 옆라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옆라인이 아무리 이쁘게 나왔더라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콧볼이 넓어서 코의 아랫변이 너무 넓게 느껴지면 미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를 어떤 경우에 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비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옆라인을 보았을 때는 코끝과 콧대의 비율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란 거는 앞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는 앞에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아랫변이 너무 넓다고 하면 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콧볼이 얼마나 넓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눈 사이의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간 사이의 거리가 콧볼의 거리와 비슷한 것이 가장 비율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눈 사이 거리가 너무 먼 분들이나 너무 좁은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콧구멍의 모양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콧구멍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방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콧날개의 두께나 대칭성도 다 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수술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콧볼 축소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콧구멍 자체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콧구멍 아래쪽 피부와 일부 조직을 같이 쐐기형으로 절제해내는 수술인데요. 이렇게 되면 콧구멍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흉터는 콧구멍 안쪽으로 녹는 봉합사로 꼬매게 되고, 바깥쪽은 아주 얇은 실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다른 상처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살짝 빨간 느낌이 있고 점차 희미해져서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됩니다. 두 번째는 양쪽 콧볼 간의 간격을 좁히는 건데요. 이것은 봉합사를 이용해서 양쪽 콧날개 끝에 근육 조직을 묶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콧구멍을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시행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쐐기형 절제가 같이 이루어지면 그 창을 통해서 콧날개 사이를 좁혀줄 수 있고요. 만약에 콧구멍 사이즈가 문제 없으신 분들은 조그만 구멍을 내어서 그걸 통해서 콧날개를 묶어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콧날개 자체가 두꺼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 아래쪽에서 수술을 시행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콧날개 바깥쪽에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흉터 자체가 바깥쪽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콧날개 자체가 두꺼운 분들이 오시면 수술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수술 계획을 잡는 편입니다. 콧볼 축소 후에 생각하셔야 될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흉터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콧볼 축소 후에 흉터가 아주 심하게 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 아래쪽은 그림자가 지게 되고요. 흉터 자체가 조금 커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촘촘한 봉합사로 잘 꼬매드리기 때문인데요. 흉터를 봉합하는 방향과 그 텐션, 강도가 잘 이루어지면 흉터 자체가 잘 보이지 않게 꼬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터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코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콧날개 사이의 근육을 실로 이렇게 묶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에는 입을 너무 벌리거나 크게 웃거나 딱딱한 걸 씹을 때 당기는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적응이 되어서 불편함이 많이 호전되실 겁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바로 과교정입니다. 성형수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시술 받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임류의 수술, 가슴 축소 수술, 지방 흡입 수술 또는 복코 교정 수술,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조직이 한번 절제되거나 날아가 버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콧볼 축소도 이러한 수술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은 조직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줄여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심하게 줄여서 콧구멍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 중에서 콧볼 보톡스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에는 분명히 근육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근육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부수적인 방법으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쁨을 틱하세요. 지금까지 코볼 축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에픽TV 노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